때 뭐 거북목이나 라운드 숄더나 뭐 플랫백이나 얘기할 때 우리의 어떤 습관으로 인해서 그 근육이 경직돼서 틀어진다기보다는 그 자세로 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호흡 패턴이 굳어지면서 그 자세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호흡이 우리 체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다. 자, 그래서 1장 흡기 호기를 한번 다뤄볼 텐데요. 이 흡기 호기는 이 생리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트레이닝을 하실 때나 운동을 하실 때나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호흡은 이제 중추신경계에서 제어를 하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호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 그래서 숨을 안 쉬진 않지 않습니까? 자율신경계가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게 되는데, 교감신경은 보통 우리가 이제 투쟁 도피 반응이라 그래서 진짜 막 싸울 때나 도망갈 때나, 그 두 번째로 이제 부교감신경은 보통 이제 휴식이나 이제 소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겠냐면, 이 마시는 호흡은 교감신경이 자극되는 호흡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호기, 이렇게 뱉는 호흡은 부교감신경이 자극되는 호흡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렇게 컨셉을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장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심장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숨을 마시면 횡격막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죠? 이 횡격막이 내려가면 안에 있는 여기가 팽창되기 때문에 심장이 같이 커지게 됩니다.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우리 몸에서는 심박수가 떨어졌다, 심박수를 올려야겠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고 그런 투쟁 도피 반응 같은 것들이 생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기억하시기가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호기 때는 횡격막이 올라가면서 심장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심박수가 빨라지고, 그거를 이제 워워 하고 낮춰주는 부교감신경이 자극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기억하시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스트레스 반응,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는 이제 투쟁 도피 반응과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원시 시대에는 스트레스라는 게 싸우거나 혹은 도망가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 요즘의 스트레스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면서 일을 하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해소할 방법이 없고 이 스트레스가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교감신경이 우세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보통 이런 흡기에 좀 더 가깝게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호기에 더 가깝게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흡기가 맞습니다. 우리가 숨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마시면 이렇게 가슴이 들리지 않습니까? 흡기. 그래서 이 흡기에 우리가 조금 더 우세하게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편평등이 있고 이런 흡기에 갇혀 있다 보니까 마시는 거엔 익숙한데 뱉는 거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뱉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기능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운동할 때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흉곽이 이렇게 들려 있으면 당연히 골반은 이렇게 전방경사가 되려는 경향이 생길 거고, 등이 편평하니까 그 위에 얹어져 있는 견갑의 움직임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호흡 패턴도 망가지면서 어깨의 움직임이나 이런 상체 움직임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통증의 문제인데, 우리가 호흡 패턴이 깨지게 되니까 이 흉곽이 들려있는 상태, 흡기에 갇혀있는 상태니까 숨을 마실 때 자꾸 이 2차 호흡근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사각근이라든지 뭐 흉쇄근이라든지 소흉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 계속 여기가 긴장이 되니까 우리가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이제 가동 범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감신경이 자꾸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이제 긴장돼 있지 않습니까, 몸이? 그 상태에서 이제 가동 범위가 계속 상실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몸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세 가지의 문제가 스트레스와 그리고 흡기에 갇혀 있는, 그리고 교감신경이 우세해 있는 반응, 이것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트레이닝이나 운동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가 이렇게 안 올라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깨가 굴곡이 안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어깨가 잘 안 올라가는 건 흉추 신전이 안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흉추를 신전하는 이런 운동을 막 시켜요. 근데 팔이 더 안 올라가고 그 할 때는 시원하다고 했는데 기능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흔히 오해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가슴을 완전 열어주시고 팔을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올리는 게 편치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내가 라운드 숄더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깨를 살짝 말아놓은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올려보시면 오히려 훨씬 편하게 팔이 올라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견갑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흉곽은 둥글게 생기고 견갑골도 이렇게 보면 안에가 이렇게 둥글게 생겨 있는데 이렇게 둥글게 맞닿아서 움직여야 되는 애들이 이렇게 평평한 데서 둥근 애가 붙어 있으니까 움직임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뭐 밀기나 당기기, 특히 당기기 운동하실 때 이제 목이 아프신 분들이 많잖아요, 회원님들 중에서. 그럴 때 이거는 견갑 안정성이 부족해서 그러세요. 그리고 견갑 안정화 운동을 했다고 칠게요. 그럼 그 순간에는 좋아질 수도 있고 그게 정말 필요한 분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호흡 패턴 자체가 망가져서 이 자꾸 흉곽 호흡을 해가지고 여기가 긴장되시는 분이라면 사실 견갑 안정화 운동을 하던 뭘 하던 당길 때마다 이제 호흡을 할 때마다 여기가 계속 긴장되면서 목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또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무직 회원님이신데 일을 열심히 마치고 운동을 하러 오셨어요. 그럼 당연히 몸이 경직되고 뻣뻣해 있으시겠죠. 그럼 그런 분들은 오늘 몸이 굉장히 뻣뻣하시네요 이러고 정적 스트레칭으로 쭉쭉 늘려주고 그 다음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사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몸이 경직된 건데 이거를 스트레칭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오류들이 자꾸 생기니까 우리한테 이제 이 호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컨셉을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 릴리즈를 해야 된다거나 어떤 가동 범위를 확보해야 될 때는 마시는 호흡을 잘 써야 될까요? 내쉬는 호흡을 잘 써야 될까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만약에 내가 고중량을 다뤄야 되는, 힘을 써야 되는 것을 할 때는 전투적으로 마시는 호흡을 잘해야 될까요? 배는 호흡을 잘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컨셉을 알고 있다면 이 호흡을 왜 그렇게 하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제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능적으로 좋은 호흡과 그리고 기술적으로 써야 되는 호흡을 잘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심부코 운동을 막 해야 되는데 발살바로 막 합 이렇게 이제 심부코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없을 거고, 반대로 고중량 훈련을 해야 되는데 좋은 호흡은 아주 자연스러운 호흡이야. 숨소리가 안 나는 호흡이고 뱉을 때도 너무 과도한 외재근이 안 쓰이는 게 좋은 호흡이야 하고 이제 스쿼트를 200씩 치면 그 스쿼트랑 같이 이제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적재적소에 어떤 호흡을 써야 되는지 인지를 하셔서 그걸 회원님들께 인지시키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호흡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근육을 꼽자면 횡격막과 골반 저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부정렬과 관련지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를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흑기에 갇혀있는 호흡, 이렇게 가슴이 열려있고 골반이 전방경사 돼 있는 호흡을 그 패턴을 이제 PEC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제 후방이 많이 신전되어 있는 패턴이다라고 해서 PEC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그 편평등을 가지신 분들이 보통 이런 체형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웨이트 좋아하시는 분들, 미는 거 당기는 거 다 신전해서 하시는 분들, 이런 체형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제 이럴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하부 흉곽이 이렇게 들려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반은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럼 골반 저근은 이렇게 밑으로 숙여져 있고 이제 흉곽은 이렇게 들려 있으니까 횡격막은 이렇게 딸려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햄스트링이랑 장요근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또 골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육이잖아요. 근데 횡격막이 검상골이랑 늑연골에서 그리고 요추 1에서 3번에 붙어 있는데, 장요근은 흉추 1번에서 요추 5번까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퇴골 소전자로 들어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 요추 1번에서 3번이 만나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횡격막하고 장요근이. 근데 횡격막이 딸려 올라갔어요. 제가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횡격막이 딸려 올라가면 장요근이 이렇게 횡격막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이 가슴이 하부 흉곽이 앞으로 열리면서 횡격막이 딸려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1번에서 3번 지점을 공유하고 있는 장요근도 이렇게 같이 딸려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어서 장요근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늘어나 있으니까 이미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더 늘리려고 그러면 뻣뻣하겠죠. 그래서 장요근이 뻣뻣해질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 햄스트링의 관점에서는 얘가 올라가고 골반이 전방경사되면 이 골반 뒤쪽에 있는 이제 햄스트링이 이 골반 뒤쪽에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전방경사되면서 햄스트링이 이렇게 딸려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햄스트링이 늘어나면서 길이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뻣뻣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체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햄스트링하고 장요근이 굉장히 뻣뻣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근육을 스트레칭 해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이제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근육의 길이가 변한 게 아니라 체형이 변함으로 인해서 근육의 길이가 변한 케이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일부러 전방경사 만들고 흉곽을 살짝 올려주신 다음에 숨을 마시고 그 다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보려고 해보세요. 이렇게 밑으로 그 유연성 검사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일상 자세 과도하게 뭐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닥을 찍어 보시고 다음엔 어떻게 하실 거냐면 숨을 한번 갈비뼈를 누르면서 숨을 뱉어주실 거예요. 이 뱉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점점 더 잘 내려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근육의 길이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이런 체형의 변화로 인해서 뼈의 위치 변화로 인해서 근육들이 유기적으로 길이가 바뀔 수 있다. 텐션이 바뀌면서 길이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정렬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거는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이 골반이 전방경사되고 흉곽이 들리면 장요근이 따라 올라가고 전방경사가 되면 햄스트링이 따라 올라온다. 이거를 이 두 가지 근육만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드린 레프트 AIC 패턴이라고 하는 요추가 오른쪽을 보고 있고 오른쪽 어깨는 내려가고 왼쪽 갈비뼈는 열리고 이제 이런 자세가 우리가 이제 전형적인 부정렬 체형인데 그러면 왼쪽 갈비뼈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위로. 그러면 왼쪽 갈비뼈가 위로 열려 있으니까 당연히 왼쪽 장요근이 당겨지고 왼쪽 장요근은 더 짧다고 느끼겠죠. 더 텐션이 세다고 느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왼쪽은 전방경사가 되니까 왼쪽 햄스트링도 딸려 올라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레프트 AIC 패턴은 왼쪽 장요근도 짧다고 느끼고 왼쪽 햄스트링도 짧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길이 자체가 짧아진 게 아니라 우리의 체형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 장요근을 늘려야 되고 왼쪽 장요근을 릴리즈 해야 되고 햄스트링을 테크닉을 통해서 늘려야 되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호흡을 통해서 왼쪽 갈비뼈를 닫아준다거나 혹은 어떤 운동을 통해서 앞으로 전방경사되어 있는 골반을 다시 잡아줄 수 있다면 길이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게 사실이라면 스트레칭을 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 릴리즈를 하는 게 오히려 소모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비강 호흡과 코로 하는 호흡 그리고 입으로 하는 호흡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비강 호흡에 대해서 먼저 이점을 알려드리자면 이미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비강 호흡을 하면 2차 호흡근에 관여를 최대한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횡격막 호흡에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소 섭취에도 유리하고 이 코가 좁기 때문에 이제 산소 섭취를 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에서 20% 정도 산소 섭취량이 더 증가한다고 해요. 구강 호흡과 비교했을 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비강 점막에서는 이제 산화질소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산화질소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입으로 마시면 이 산화질소가 우리 폐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으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코로 마시면 이제 비강 혈관에서 나온 산화질소를 가지고 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켜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혈압을 낮춰준다는 얘기죠. 구강 호흡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혈압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 비강 호흡을 하심으로 인해서 혈압도 낮출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구강 호흡은 어떤 단점들이 있을까? 이것도 알고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산화질소 아까 말씀드렸죠. 산화질소가 낮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두통이나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호흡기 감염 위험도 높아지는 거고 뭐 충치나 구취도 많아질 수 있는 거고 근데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구강 호흡을 하면 치아랑
턱이랑 안면, 그러니까 얼굴에서의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것도 되게 안 좋게. 구강호흡을 하면 못생겨진다는 거예요. 결론은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뻐지고 싶으면 이 지금 성형을 생각할 게 아니라 이 호흡부터 고쳐야 되는 겁니다. 호흡부터. 코로 호흡하는 거. 제가 비염이 심해서 입으로 숨을 많이 쉬는데 제가 그래서 좀 얼굴이 그런가 봐요. 어렸을 때부터 코로 숨을 많이 쉬었어야 되는데, 정리를 하자면 호흡은 교감신경 그리고 부교감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다. 이 컨셉을 알고 계시면 좋다. 그리고 이거를 트레이닝과 운동에 이용하자. 그리고 두 번째, 근 길이나 체형을 호흡으로 인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통증과도 관련이 많다. 그리고 이런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런 트레이닝이나 우리 몸을 정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죠. 네 번째, 호흡을 접근할 때 비강 호흡을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건강, 회원님의 건강, 그리고 우리의 외모를 위해서 비강 호흡을 꼭 하자라는 게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